예, 언제나처럼 신줄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의 정치 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니시 쫑거리엔마? 중국인이냐고 물어본 겁니다. 한거런. 네. 한거리엔. 네. 근데 아니 중국 사람처럼 오늘 옷을 입었어요. 약간 그렇다기보다는 약간 신부님 컨셉으로 오늘. 아유, 죄송합니다. 근데 중국 사람처럼 보여요. 네. 중국이 차이나 칼라에다가. 네. 중국 음식을 좋아합니까? 중화 요리를 좋아합니다. 저는 중국 음식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중화 요리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중국 음식과 중화 요리란 거는 중화 요리는 우리나라에 적응이 된 거고. 그렇죠. 한식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중국 요리는 이제 오리지널 중국 사람들이 먹는 요리. 제가 왜냐하면 예전에 스페인에서 만났던 중국인 친구가 한국 음식을 먹는다면서 사진을 보내줬는데 짜장면이었어요.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네. 그렇군요. 네, 중화 요리를 좋아합니다. 중화 요리. 네. 그럼요. 중화 요리 좋죠. 네. 중화 요리도 좋고 저는 요새 유튜브도 좋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앵커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31일이요. 제가 이제 서사를 어떻게 쌓아가냐면 들어보시죠. 예. 오늘이 요즘 나온 걸그룹 중에 아이브라는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장원영이라는 분이 오늘이 생일인데 팬이시구나. 그건 아닌데 우리 찾아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아이브의 노래 중에 가장 히트친 게 After Like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 다음엔 뭐지? 그러니까 여기 노래에서 이제 like 다음에 love를 얘기하지만 저희는 subscribe와 comment. 중국어 점점 늘어요. 영어였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다음에는 구독과 댓글을 부탁드린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는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 막 힘이 솟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매일매일 좀 해요. 네.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하죠? 네, 먼저 여론조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28일부터 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전국 지표 조사를 했고요.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가 긍정평가 33%, 부정평가 59%로 집계가 됐는데 긍정은 직전 조사보다 5%포인트 떨어진 수치고요. 부정은 5%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잘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18%로 결단력이 있음이 가장 높았고요. 잘 못하고 있는 점은 21%로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다라는 점이 꼽혔습니다. 정당 지지도를 살펴보면 국민의힘 32, 더불어민주당 28, 정의당 5, 그리고 이제 지지정당이 없거나 모름, 무응답이 33%를 각각 기록을 했는데요. 직전 조사와 비교를 하면 국민의힘은 2%포인트 하락했고요. 민주당은 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번엔 또 양당 대표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도 있었는데 과반이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거든요. 먼저 김기현 대표의 경우에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8%,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2%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잘하고 있다가 33%, 잘 못하고 있다가 55%로 조사가 됐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여당의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응답은 42%, 야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8%로 나타났고요.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해로울 것이다라는 응답이 74%를 보였는데 해롭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21%라서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루어졌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이 14.3%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수고하셨어요. 이번 여론조사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후쿠시마 지난주 아마 금요일 우리가 한국갤럽 여론조사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바로 다음 날 발표한 거기 때문에 이게 여론조사까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까지 포함되어 있는 여론조사라고는 할 수 있지만 이론적으로 그렇지 실제적으로는 한 3, 4일 있다가 보통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오늘 MBS 내일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좀 더 정확히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사실
다른 월간지 한번 칼럼을 썼는데 8월 이제 전국에 대해서. 근데 그때 제가 썼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되면 실제로 대통령 플러스 여당, 다시 말해서 네. 여권의 지지율은 출렁일 것이다. 이런 거를 제가 썼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결과를 보니까 뭐 제 예측이 맞았다 이런 것보다 사실은 당연한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지난주죠. 2주에 한 번씩 발표하니까 5%포인트 하락한 거 아니에요? 그럼 야 크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전 작다고 봐요. 하락폭이 적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광우병 사태를 기억을 하면은 그때는 정말 대통령 지지율,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무섭게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렇지 않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이것이 이 추세가 하락 추세가 저는 사실 다음 주 정도까지는 이어질 거라고 봐요.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다시 제가 볼 땐 원위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이유가 네. 지금 뭐 횟집 가봤어요? 횟집은 최근에 못 가봤습니다. 횟집은 최근에 못 가봤어요. 네. 왜 뭐 그냥 싫어해요? 회를 주로 저녁 시간에 먹잖아요. 친중적인 성격이 네. 강하신가? 중화 요리는 좋은데 네. 횟집을 주로 저녁에 가는데 제가 저녁 근무다 보니까 네,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뭐 점심 때 회덮밥을 먹어도 되니까. 점심은 또 안 먹어요? 네, 잘 먹다 보니까 아. 집에서 해 먹거나. 네. 저 그렇구나. 회 좋아합니다. 예. 네. 근데 진짜 횟집이 그렇게 생각보다 타격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어철이 막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 우리나라 이 한반도 남부 쪽에 있는 도시들에서 전어 축제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는 오히려 작년 대비 그 방문자 숫자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우리 국민도 이제 두 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흔들리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길으면 2주 뭐 짧으면 2주 길으면 한 3주 정도 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한번 봐야겠지만 어쨌든 오늘 여론조사는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의 여론조사다. 그러니까 하락은 당연하고 단지 하락의 폭이 과거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땐 생각보다 크지 않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일 임시 공휴일 결국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서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에 10월 3일 개천절 4일을 공휴일로 지정을 하면 총 6일간 연휴가 생기게 되는데요. 윤 대통령은 또 60만 장의 숙박 할인 쿠폰 배포와 함께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할 거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은 다음 주인 9월 5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사 의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만약 이렇게 정말 저는 일정이 가능하다면 해외여행 가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면 안 되죠. 긴 연휴인데요. 물론 이 연휴 기간 동안 YTN 라디오 많이 당황하셨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네. YTN 라디오에서 제 목소리는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또 이제 고향 가는 길 지루하실 때 그렇죠. 우리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가 또 얘기를 하면 그렇죠. 도란도란. 그렇죠. 네. 잠도 좀 깨고. 네. 제가 잠 깨워드리는 데는 또 자신 있습니다. 아무튼 자, 내수 진작을 위해서 임시 공휴일이 지정이 된 건데요. 이번 방안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저는 좀 안 좋습니다. 왜 그러시죠? 요새는요 15주거든요 우리가. 근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빼면은 13주인데 이걸 딱 채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육부 감사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교수들이 대부분 뭐냐면 이 휴일이 많은 걸 별로 즐기지 않습니다. 어차피 고강을 해야 되니까. 근데 뭐 그건 저희 생각이고, 그렇지 않은 거를 이렇게 보면, 뭐 많은 분들이 좋죠, 당연히, 그죠? 좋죠, 네. 그죠? 좋죠, 네. 확실히 좋죠. 네. 근데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그게 해외 여행은 좀 힘들어요. 맞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해외여행을 만일 추석 때 나가시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10월 2일이 추가로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안 됐을 때 비행기표를 대부분 다 사놓으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이걸 취소해가지고 다시 하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늘어난 기간만큼은 제가 볼 땐 국내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내수도 상당히 좀 진작될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내수도 이거 활성화가 돼야죠. 제 바람이 있다면 외국인들 좀 우리나라 많이 찾았으면 좋겠는데 유감스럽게도 일본은 이때 휴일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추석이 오봉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러요. 벌써 지났어요. 8월 달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그런데 좀 하여간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우리들도 좀 여행을 많이 가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내 여행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순간부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능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기한 단식을 시작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윤석열 정권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다면서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첫날이 오늘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구사항들이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 사죄, 일본 핵오염수 방류의 반대 입장 천명 및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전면적 국정 쇄신 및 개각 단행 등을 요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국민의 삶이 이렇게 무너진 데는 본인의 책임이 가장 크다라고 하면서 그 책임을 본인이 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항목별로 비판을 했는데 먼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1 더하기 1을 100이라는 선동 세력이라고 이 종사자들을 매도를 하면서 종사자들과 이제 야권을 매도를 하면서 국민과 싸우겠다라고 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이번에 홍범도 장군 관련해서 이야기도 나왔는데 독립군 때려잡던 간도 특설대 출신이 대신할 거라는 말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산주의 사냥하던 철진한 메카 씨가 대한민국에서 부활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또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도 거론을 하면서 권력 사유화와 국정농단으로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몰아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동관 방통위원장이나 해병대 채모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도 비난을 했고요. 사법 리스크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이건 검찰의 스토킹이다라고 하면서 검찰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당내 일각의 사퇴 주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 절대 왕정에서도 당연히 왕이 물러났으면 하는 게 있다.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고 하면서도 침소봉대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현재 지금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현 당 지도 체제를 지지하지 않느냐 명백한 사실이다라고 하면서 일축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제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이후로 계속 나왔던 얘기가 영수회담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닌데 이 제안을 또 한다고 해서 수락할 것 같지도 않아서 다시 제안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생각이다라고도 했습니다. 자, 이처럼 조목조목 비판을 내놨고요. 단식 투쟁에 들어간다는 건데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는 뜬금포다라고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왜 이런 수를 던졌다고 보시나요? 본인이 주장하는 대로 뭐라 그랬죠? 민주주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주장하는 것은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식한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진정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본인이 의도했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변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본인이 의도했는지 안 의도했는지 그건 제가 판단할 입장도 아니고요. 뭐냐면 지금 사실 검찰에서 수사받으러 오라고 그랬죠. 소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검찰이 얘기하는 소환 조사가 아마 9월 4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나갈 수가 없죠. 단식하는 사람 보고 오라고 그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검찰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지금 그게 못 간다면 이 소위 말해서 체포 동의안 국회로 넘어오는 이런 것도 좀 늘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만일 이 검찰이 체포 동의안을 설사 국회로 넘긴다 하더라도 자 넘기면은 사실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 볼 땐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를 부결시키자니 또 방탄 본능 뭐 이런 비난을 듣게 생겼고 가결시키면 본인들이 정당한 영장 청구할 때만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걸 가결시켜버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가 정당하다고 자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문제고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또 뭐 하여간 단식을 함으로써 민주당이 넘어올지 모르는 체포동의안에 대한 고민 이것도 상당 부분 덜어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의 단식으로 파생될 수 있는 또 다른 측면은 뭐냐 하면 지금 뭐 친명 비명 시끄럽잖아요. 예? 근데 단식하는 사람 앞에 두고서 이거 계속 갈등할 수는 없잖아요. 역시 갈등 역시도 수면 아래로 내려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뭐 이재명 대표가 다 이런 거를 의도했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 얘기는 단식에서 파생될 수 있는 정치적 상황 변화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어쨌든 그런 변화는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의 이제 단식 그리고 비판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홍범도 장군 흉상 관련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예. 이게 조금 전에 이제 속보로 나왔던 소식이 정리를 해드리자면 육사 내 육군 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이제 외부로 이전을 한다는 입장을 육사가 조금 전에 밝혔고요. 이외에 5개의 흉상들은 육사 교정 내 적절한 장소로 이전할 것이다라고 입장이 나왔습니다. 5분의 흉상들은 이제 그렇다. 네. 뭐 근데 글쎄 저는 뭐 좀 여러 가지 설들이 많아가지고 뭐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그 지나치게 홍범도 장군의 어떤 그런 업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폄훼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다른 해석을 내놓는 것도 일반 국민적 시각에서 이게 눈높이가 맞는 것이냐는 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전해드렸죠.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 국회 윤리특위 소위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 민주당을 겨냥해서 자살골이 될 것이다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자 먼저 박수영 여의도 연구원장은 본인의 SNS에 코인 대마왕 김남국에 대한 제명안이 결국 부결된 것은 이재명에게 줄 서면 끝까지 지켜준다는 조폭 같은 사인이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 나와서 이게 이 윤리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 3명의 책임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또 홍석준 의원이 이 민주당의 자살골이 될 것이다라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한편 이 권영세 의원도 오늘 SBS 라디오에 나왔는데 가상투자와 관련해서 민주당으로부터 윤리특위 제소를 당했는데요. 김남국 의원과 본인은 코인을 했다는 것 외에 나머지는 전혀 다르다라면서 야당에서 추천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도 김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을 권고했지만 본인에 대해선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조치를 안 하지 않았나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김홍걸 의원인가 그쪽은 본인보다 훨씬 심한데 고발도 안 하고 본인만 제소한 것은 정치적 제스처일 것이다라고 하면서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 뭐 이런 여러 비판이 여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 입김이 작용했다라는 주장도 있고 이런 이재명 지시설에 대해서 박지원 고문은 내부 총질이다라고 맞서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자 퀴즈 들어갑니다. 너무 좋아하네. 21대 국회 들어서 국회 윤리위에 제소된 징계안이 총 몇 건일까요? 총 몇 건이요? 4건? 찍어요. 4건. 4건. 네. 이야 정말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구나. 39건이에요. 21대 국회 들어서 39건이 네. 지금 국회 윤리위 징계안으로 지금 됐는데 자 처리는 몇 건일까요? 이건 정말 쉬운데. 처리는 0건이요. 그렇죠. 역시 그 우리나라 국회를 네. 잘 알고 계시네. 그럼요. 자 봅시다.
지금 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다 뭐 국민의힘 이러는데 저는 솔직히 뭐라고 생각하냐면 국민의힘도 이런 얘기할 자격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뭐냐면 국회 윤리위라는 게 여야 동수로 지금 구성이 되는 건데 예? 첫째 김남국 의원 거는 그나마 어쨌든 뭔가를 표결을 해도 했죠. 윤리특위 소위에서. 그죠? 딴 거는 지금 뭐 진척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을 집권 여당이 방치한 것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국회 윤리특위 자체를 징계해야 된다.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식의 직무유기가 있습니까? 예? 기껏해 한 건 하려고 그러다 이것도 무산은 됐지만 어쨌든 다른 건은 지금 손도 안 댄 안건이 많은데 말이에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실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김남국 의원에 관한 문제지만 이거는 뭐냐면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가 제명 권고를 했죠. 그 자문위는 민간인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정치인들이 아니거든요. 그거를 완전히 진짜 무시했어요. 예? 이러면은 모토로 자문을 모든 형식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국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참 보면 이런 배짱들이 전 대단하다고 보는 게 이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배짱을 국민들에게 보여준다? 야, 정말 그 근거 없는 자신감들은 어디서 나왔는지 아주 궁금해집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앵커께서 해주신 말씀을 떠올리면서 여러 이야기들 뭐 독인, 개긴, 50보, 100보, 거기서 거기 그렇죠. 이런 단어들이 떠올랐습니다. 네. 좋아요. 네. 사자성어도 많이 하고. 네. 자, 마지막 소식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또 앞서서 앵커께서 오프닝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또 미사일을 쐈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합참이 그 조사를 해보니까 비행 거리를 고려했을 때 계룡대를 노린 것 같다라고 지금 보이고요. 이 거리가 약 350km 정도라고 하는데 게다가 또 지난 10일에 북한 관영 매체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계룡대 부근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장면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예. 이번 발사는 뭐 UFS 을지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에 대한 반발로도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뭐 이전에 저희가 전해드린 소식도 정리를 해보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로도 도발이 이뤄질 거라고 했는데 이번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계룡대를 가리킨 사진이다. 계룡대를 노린 것으로 보이는 비행거리까지 보면 상당히 수위가 있어 보이는 도발인데 이번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계룡대뿐만이 아니라 북한이 무엇로 공격하느냐에 따라서는 제가 볼 때는 그 피해 반경 범위가 굉장히 늘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요새 이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이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본격적인 공격성을 그냥 정난하게 드러낼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거는 뭐냐면 EMP 공격이 가능한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EMP라는 게 그 일렉트로 마그네틱 펄스, 다시 말해서 이 핵 전자기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터지면 모든 것들이 다 마비가 되거든요. 모든 전화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이러한 것들의 대비는 과연 어떻게 우리가 얼만큼 잘하고 있을까,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아무리 북한이 미사일 발사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우리한테 새로운 방식의 도발할지 모르거든요. 그런 거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야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왜 절 쳐다봐요? 지금까지 이거 안 해주셔서. 그래요? 네. 예. 지금까지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